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 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호아킴 대 포사다, 앨런 싱어 지음, 김경환, 정지영 옮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읽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여러분에게 각자 자신의 마시멜로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마시멜로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요? 아직도 많이 있는 분, 또는 절반 정도 남아있는 분, 혹은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거나 아예 하나도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책 마시멜로 이야기는 부드럽고 달콤한 마시멜로를 당장이 먹고 싶은 요게 바로 먹어버리지 않고 참고 간직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 성공과 부를 이룩하는 방법에 대해 재미있고 쉬운 우화 형태로 들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유혹을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또 준비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또는 다른 그 소중한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마시멜로를 찾아 떠나보실까요? 이 책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찰리는 20대의 청년으로 사장 조나단의 개인 운전기사로 나오고요. 조나단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부자로 자신이 처음 했던 마시멜로 이야기를 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살 무렵의 일이었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네. 나는 어떤 실험에 참가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훗날 그 실험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유명한 실험이었어. 당시 내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계셨다네. 어느 날 아버지 지도 교수님 한 분이 만족 유해에 관한 실험을 위해 대상으로 삼을 만한 어린아이들을 물색하고 계셨는데 마침 아버지께도 아들인 나를 참가시켜 보라고 권유하신 거지. 무슨 실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실험에 참가시키기가 영 내키지 않았겠군요. 하하, 아니었다네. 전혀 위험하지 않은 실험이었지. 당시에 실험에 참가했던 경험이 커다란 행운이었음을 나는 어른이 되어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니. 평소 유난히 호기심이 강한 찰리는 귀를 쫑긋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어떤 실험이었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들의 욕망과 자존심에 관한 실험이었어. 난 지금도 그 실험이 눈에 선하네. 조나단은 지그시 눈을 감고는 먼 추억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했다.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남겼다. 그 실험은 내 또래 아이들을 한 명씩 각기 다른 방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 혼자 남겨진 그 방에서 잠시 두리번거리며 기다리고 있자니 이윽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한 아가씨가 들어와 내 앞에 마시멜로를 한 개 놓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네. 이제 나는 밖에 나갔다가 15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란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놓아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다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주도록 할게. 나는 마시멜로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먹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지. 하지만 어쨌든 그 아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니. 순간 뒤편에서 경적이 울렸다. 이야기에 심취한 나머지 좌회전 신호를 놓친 찰리는 화들짝 놀라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오호라, 그건 정말 100%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네요. 15분만 참으면 마시멜로 한 개가 더 생긴다니.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겠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찰리는 천진하게 웃었다. 자네 말이 맞네.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지. 하지만 4살짜리 아이에게 15분이란 진정 길고도 가혹한 시간이었지. 어쩌면 어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걸세. 게다가 주위에는 내가 마시멜로 먹는 걸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참기가 정말 힘들었다네. 저런,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나요?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하하, 걱정하지 말게나, 찰리. 난 먹지 않았다네. 하지만 계속해서 마시멜로를 만지작거렸다네. 마시멜로를 혀로 핥아보기까지 했다네. 그 맛있는 걸 눈앞에 두고 참자니. 정말이지 죽을 맛이더군. 노래를 부르며 방 안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마시멜로가 놓인 탁자를 등진 채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마시멜로를 외면하고자 애를 썼지. 하하, 내 생에 그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까? 마침내 더욱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예의 그 연구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니. 찰리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달된 심정이었다. 그녀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었겠군요. 물론이지, 내 평생 가장 맛있는 추억으로 남은 2개의 마시멜로였다니. 사거리에서 다시 신호에 걸리자 찰리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 차를 멈추고는 고개를 뒤로 돌려 조나단에게 물었다. 무척 흥미진진한 실험이었군요. 그런데 그 실험이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 연구원이 말해주었나요? 조나단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찰리와의 거리를 좁힌 다음 말을 이었다. 분주한 도심의 소음이 조용한 대화를 방해한 탓이었다. 아닐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네. 세월이 몇 년 흐른 뒤에도 알 수 없었지. 나는 그저 입안 가득 달콤함을 불어넣어준 2개의 마시멜로만 기억했을 뿐이네. 그러고도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연구원들이 마시멜로 실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네. 당시 600명가량의 아이들이 실험에 참가했었는데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소재 파악에 나선 연구원들이 찾아낸 인원은 200여 명 정도에 그쳤다니. 어쨌든 연구원들은 찾아낸 아이들의 부모에게 제법 성장한 자녀들의 재능과 장점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어. 신호가 바뀌고 찰리는 천천히 엑셀을 밟으며 부드럽게 출발했다. 사장님의 부모님은 사장님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내 부모님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셨네. 그때 나는 14살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설 문제를 받지 못했지. 어쨌든 연구원들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네. 그렇다면 실험 당시로부터 거의 10년 만에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찰리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조나단을 바라보았다. 조나단은 빙긋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15분을 기다려 마시멜로를 1개 더 상으로 받은 아이들과 15분을 참지 못해 탁자 위 마시멜로를 먹어치우고 만 아이들의 10년 성장 과정을 상호 비교한 연구 결과는 흥미 그 자체였다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지.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니. 놀랍지 않은가? 겨우 15분이었지만 눈앞의 마시멜로에 만족한 아이보다는 한순간의 유혹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뉴욕타임즈 십자 말풀이에서 마지막 빈칸을 채운 듯한 즐거운 전율을 느낀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으로 핸들을 탁 쳤다. 아하,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껏 성공의 길을 밟아올 수 있었던 원천이 바로 그
마시멜로 실험이었군요. 그래서 행운이라 말씀하셨고요. 빙고, 내 이야기가 자네에게 잘 전달되었구만. 하하. 잘리는 창문을 열고 후사경영의 각도를 약간 조정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마시멜로 실험을 계기로 사장님께서 40살의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너무 비약된 논리 아닌가요? 물론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내가 마시멜로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은 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었네. 즉, 눈앞의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치운 것도, 보상을 기다리며 유혹을 물리친 것도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지. 그 가운데 더 큰 만족과 보상을 위해 당장의 욕구 충족을 미룰 줄 아는 의지가 바로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네. 잘리는 다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십자 말풀이에 한복판에 놓여있는 듯한 심정이었다. 이윽고 저 멀리 세비야 레스토랑의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하하, 말했자는가. 서두르지 말라고. 아까 자네가 햄버거를 먹을 때 내가 책망했던 말을 떠올려 보게. 그리고 설마 파일날이 있지는 않았겠지? 잘리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은 제게 마시멜로를 먹고 있다고 꾸짖으셨죠.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파일날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그래, 잘 기억하고 있군. 한 가지만 더 일러주지, 잘리. 자네는 혹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자네와 점심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주차를 마친 후 시동을 끈 찰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정말 사장님께서는 저와 일주일에 한 번쯤 점심을 같이 하셨네요. 그래,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은 적은 없지만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점심 미팅이 지칠 때면 나는 늘 자네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지. 내가 추천하는 요리를 자네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잠시 달아나곤 했다네. 오전 내내 회의에 시달리느라 지친 탓에 오늘 점심은 자네와 함께 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오늘 자네는 어땠나? 여전히 찰리는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미리 오늘 점심 같이 하자고 귀띔만 해주셨었더라도,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파일라라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었는데 순간적인 식욕을 참지 못한 채 햄버거를, 아니 마시멜로를 먹었다는 거군요. 그렇지. 물론 내가 자네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미리 알렸다면 자네는 아마 햄버거라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겠지. 하지만 찰리, 이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니. 중요한 건 눈앞에 펼쳐진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세일세.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성공의 결실이 돌아온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큰 성공으로 만들어갈 줄 안다는 뜻이네. 이해가 되는가? 찰리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심정이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 사장님께서 저를 점심 식탁에 부르신다는 사실만 깨달았더라도 햄버거 따위로 잠깐의 배고픔을 달래지는 않았을 텐데요. 바로 그 말일세. 자네는 좀 더 큰 만족의 가능성을 헤아리지 못한 채 눈앞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활용한 것이지. 고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유쾌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찰리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어쩐지 울적한 기분이 들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늘 내일보다는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진정 내일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 반복되는 삶이었군요. 이제야 비로소 마시멜로 실험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늘 뒷좌석에 편안히 앉아 계신 사장님의 성공을 부러워만 했을 뿐 사장님의 성공 비결이 이처럼 작고 평범한 진리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습니다. 조나단은 축 처진 찰리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다. 이보게 찰리, 너무 서두르지 말게나. 내가 만일 자네를 그저 내 운전기사로만 생각했다면 자네와 식사를 함께 하거나 마시멜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걸세. 자네가 햄버거를 먹든 샌드위치를 먹든 상관하지 않았겠지. 자네는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니. 내일 아침 출근길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도록 하지. 자, 제법 시장한 걸 어떤가? 햄버거 때문에 배가 좀 부르겠지만 함께 가서 파일라를 조금이라도 들어보겠나? 찰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남은 햄버거를 먹으며 눈앞의 마시멜로를 허겁지겁 먹어치운 어리석음을 반성하렵니다. 다녀오실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멀어져가는 조나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찰리는 뉴욕 타임즈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풀다만 십자 말풀이 빈칸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적어 넣었다. 조나단이 운전기사로 일한 지 6개월. 조나단은 봉급 외에도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충고와 교훈들을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마시멜로 이야기는 정말이지 찰리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찰리는 문득 차에서 내려 지하에 자리한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시멜로 한 봉지 주세요. 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휘휘 저었다. 감이 전혀 안 오는데요? 대체 그게 무슨 규칙이죠? 인생은 늘 끊임없는 결정의 순간을 갖고 있지. 30초 규칙이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섰을 때 딱 30초만 더 생각하라는 것일세.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네. 어떤 결단의 기로에 섰을 때 30초만 더 자신에게 겸허하게 물어보라는 것일세. 이 결정이 내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라는 거지. 이 30초의 짧은 순간이 인생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나.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찰리는 순간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30초만 더 생각하라. 어쩌면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다. 조나단은 빙그레 웃었다. 예를 들어 첫 인상에 대해 생각해보세. 찰리, 자네는 기분이 좋아지면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고는 하지 않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자네의 모습을 보고 경박한 사람이군 하고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만다면 어떻겠나? 그는 자네에게서 어떤 장점도 찾아내지 못한 채 그저 지나치고 말겠지. 하지만 자네의 뛰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가 30초 동안 천천히 자네의 모습을 뜯어보면서 점점 자네가 경박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찬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자네의 열정을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한다면, 찰리는 다시 리무진을 전진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이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어치우기 전에 30초만 더 생각한다면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네. 찰리는 조나단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조나단의 리무진을 몰고 있지만 조나단이야말로 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진정한 운전기사가 아닌가? 사장님께 정말 무엇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하, 감사는 무슨.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행복이 없는 법이지. 조나단과 찰리는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나단이 저때까지는 아직 10분 이상 더 달려야 했다. 어둠에 쌓인 밤거리는 아름다웠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려주겠네. 베네수엘라에 아르마스라는 출판 미디어 그룹이 있지. 그 회사의 회장 이름이 드 아르마스 일세. 최근에 스페인의 한 재벌 기업에게
자신의 회사를 수십억 달러를 받고 넘겼으니 그 사람은 이제 손꼽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 셈이지. 아르마스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나? 그 사람은 신문팔이였다니.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기차철로를 따라 신문을 팔던 사람이었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신문 판매원은 그다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고 벌이도 시원찮지. 어쨌든 그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집안은 가난했고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다네. 가난한 부류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이제 부자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 상상이 가는가, 찰리? 다시 말하지만 그는 마시멜로를 당장 먹어치우지 않았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네. 한 장을 팔든 100장을 팔든 일부를 떼내어 악착스럽게 저축을 했지.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그가 맨 처음에 무엇을 산지 아나? 바로 신문 가판대일세. 그러나 아르마스는 결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어. 돈이 모이면 또 하나의 가판대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이 같은 방식으로 가판대를 사들였지. 결국 그는 베네수엘라의 최대의 출판 미디어 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군요. 찰리, 내 말을 겉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네. 저축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꿈이 더 중요한 것이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